자, 그럼 이어서 파트 2 텍스처링 작업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메쉬에 텍스처를 입히기 전에 배경 HDRI를 설치를 해줄 건데요. 상단의 쉐이딩 탭으로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중간에 보시면 오브젝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월드로 변경해 주도록 할게요. 백그라운드 노드 옆에 Shift A를 눌러서 서치에 EN을 검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nvironment Texture 노드가 위쪽에 있는데요. 얘를 클릭을 해서 왼쪽에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드를 컬러 값과 백그라운드 컬러 값에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오픈을 눌러서 내가 다운받아줬던 HDRI를 불러와 주도록 할게요. 이 HDRI를 다운받는 링크는 영상 설명칸에다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위쪽에 뷰포트 상에서 Z를 눌러서 렌더뷰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이렇게 내가 불러와준 배경이 깔리게 되는데 엔진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우측에 렌더 탭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엔진이 EB로 설정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해서 사이클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내 컴퓨터에 설치된 GPU가 있으시다면 CPU를 GPU로 꼭 변경을 해주세요. 뒤쪽 배경이 보이는 게 재질을 넣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투명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맨 위쪽에 있는 렌더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필름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필름을 클릭하시고 트랜스페어런트를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명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배경만 투명으로 변하게 돼요. 이렇게 바꿔주신 상태에서 각각의 쿠키와 마시멜로에 재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를 선택하시고 중간에 월드 탭을 오브젝트 탭으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New를 눌러서 새로운 머테리얼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머테리얼을 선택하시고 쿠키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BSDF 노드 옆쪽으로 노드들을 새로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 A를 눌러서 서치에 컬러 램프를 생성해 주도록 할게요. 컬러 램프를 검색해서 불러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램프의 컬러 값과 BSDF의 컬러 값을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Shift A를 눌러서 서치에 그라디언트 텍스처를 불러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놓아주시고 컬러 값과 팩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그라디언트 텍스처를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T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텍스처 코디네이트와 매핑 노드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되는데요. 혹시 이렇게 생성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왼쪽 상단에 에디트 탭을 누르시고 프리페런시스 창으로 들어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Add on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검색창에다가 노드를 검색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노드 랭귤러라는 애드온이 뜨게 되는데 얘를 체크를 해서 활성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설정 탭은 닫아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다시 그라디언트 텍스처를 선택하고 컨트롤 T를 눌렀을 때 이 두 개의 노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성해준 노드 랭귤러와 그라디언트 사이에 노드를 추가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노드를 드래그 선택하신 다음 왼쪽으로 조금 옮겨주시고 Shift A를 눌러서 서치에 노이즈를 검색해 주도록 할게요. 노이즈 텍스처를 불러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면에 검은색 점박이 무늬가 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텍스처 코디네이트 부분에 제너레이트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UV로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노이즈 텍스처를 잘 적용해주기 위해서 이 쿠키의 UV를 펼쳐보도록 할게요. 에디트 모드로 들어와 주신 다음에 Z를 눌러서 솔리드 뷰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버텍스들을 모두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Alt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클릭을 눌러주시면 연결된 버텍스가 모두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옆쪽으로 와주셔서 Alt, Shift를 누른 상태로 나머지 버텍스들도 모두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U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마크심을 선택을 해주시면 내가 선택한 이 엣지가 빨갛게 변하게 돼요. 내가 선택한 엣지에 마크심을 준 다음 A를 눌러서 모든 버텍스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U를 눌러서 맨 위쪽에 있는 언랩을 선택하고 앵글 베이스들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주시고 렌더뷰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UV를 펼친 상태에서 노이즈 텍스처를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스케일을 올려보시게 되면 이 점박이 무늬가 조금 더 촘촘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15 정도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컬러 램프의 색상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색상이 날 수 있도록 갈색 계열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왼쪽에 검은색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아래쪽에 컬러 바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색상을 갈색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이 컬러 바는 진한 갈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흰색 컬러 바를 선택하고 아래쪽에 컬러 바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는 밝은 갈색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노드를 하나 더 추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밋밋한 느낌이 들어서 범프 노드를 하나 생성해 주도록 할게요. Shift A를 눌러서 서치에 범프를 검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쪽에 있는 범프 노드를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놓아주도록 할게요. 컬러 램프의 컬러 값을 뽑아서 범프의 하이트 값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범프의 노말에 BSDF의 노말을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랑 다르게 훨씬 입체적으로 굴곡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프의 스트렝스 값을 조절해 주시면 굴곡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저는 0.5 정도로 일단 두고 색상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진한 갈색을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주고 중간에 컬러 픽을 하나 더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밝게 올려주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색상은 조금 더 밝은 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밝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표면이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빛나면 안 되기 때문에 BSDF의 러프니스 값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러프니스 값은 0.8 정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쿠키 표면이 조금 더 거친 느낌을 띌 수 있도록 노이즈 텍스처의 스케일 아래쪽에 있는 디테일 값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 값도 15 정도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더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측에 모디파이어 탭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Add 모디파이어를 눌러주시고 제품의 네 번째 칸에 있는 디스플레이스 모디파이어를 클릭해서 생성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쿠키가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New 버튼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New 버튼을 눌러주고 옆쪽에 조정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타입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올 무비라고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클라우드로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사이즈를 조금 조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도가 너무 센 것 같아서 다시 모디파이어 탭으로 돌아가서 강도를 조금 낮추고 상세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디파이어 탭으로 돌아와 주신 다음에 디스플레이스의 스트렝스 값을 조금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Shift를 꾹 누른 채로 마우스를 이렇게 이동하시면 조금 더 세세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0.03 정도로 두고 상세 값을 다시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쪽에 조정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다시 텍스처 탭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을 해보도록 할게요. 0.05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0.05 정도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스 모디파이어를 적용한 다음에 노이즈 텍스처를 조금 조절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본인이 원하는 느낌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이즈 텍스처의 스케일 값을 올리게 되면 조금 더 거친 느낌의 쿠키를 만들어 줄 수 있고 이 수치를 낮춰주게 되면 조금 더 매끈한 느낌의 쿠키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16 정도로 조금만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어서 마시멜로에도 동일한 재질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통을 선택하시고 머리를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전에 만들어뒀던 쿠키를 Shift를 누른 채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내가 조금 전에 만들어줬던 머테리얼 탭이 뜨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쿠키가 노란색으로 활성화되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Ctrl L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칸에 있는 링크 머테리얼을 눌러서 머테리얼을 다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선택한 눈사람의 머리와 몸통이 모두 같은 재질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쿠키를 제외하고 눈사람의 동일한 재질을 줘보도록 할게요. 쿠키를 선택하고 아래쪽에 숫자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쿠키 1이라고 해서 다시 재질이 새로 바뀌게 되는데 위쪽에 이 두 개의 메쉬만 머테리얼이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리 부분에 먼저 색감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머리 부분을 선택하고 컬러 램프의 색상을 다 하얀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색상부터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정확한 흰색이 아니라 살짝 노란빛이 도는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중간에 있는 이 색상도 밝기를 올려주고 살짝 다르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색상도 하얀색으로 올려주고 흰색 계열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몸통에 보시면 아직 매끈하게 재질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몸통을 선택하고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텍스의 개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나오신 다음에 이 몸통을 선택하고 Add Modifier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제너레이트 탭에서 데시메이트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Unsubdivide를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수치값을 2 정도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오버레이 탭 화살표를 눌러보시게 되면 여러가지 탭들이 뜨게 되는데 지오메트리의 와이어 프레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Unsubdivide 수치가 0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많은 면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수치를 올리게 되면 조금 더 적은 면으로 메쉬를 구성하게 돼요. 수치를 2 정도로 올려놓고 어플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시메이트를 2 정도로 올려놓으신 다음에 컨트롤 A를 눌러서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와이어 프레임 모드는 꺼주도록 할게요. 상단의 오버레이 탭 화살표를 눌러서 다시 열어주신 다음에 와이어 프레임을 체크 해제해 주시면 원래 우리가 작업하던 화면으로 돌아오게 돼요. 여기서 다시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와 주신 다음에 중간에 Alt를 눌러서 엣지를 한 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선택해 주셔도 되고 조금 밑쪽으로 선택을 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선택해 주신 다음에 U를 눌러서 마크심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 A를 눌러서 모든 버텍스를 선택한 다음에 U, Unwrap, 앵글 베이스들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주시게 되면 아까와는 다르게 내가 적용한 머테리얼들이 잘 보이게 되죠. 추가로 노이즈 텍스처의 수치값을 조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이즈 텍스처의 스케일 값을 조금 올려보게 되면 더 자잘하게 들어가게 돼요. 러프니스 값을 낮춰주시게 되면 문양이 조금 큼지막하게 들어가고 저는 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75 정도로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 수치 값을 조금씩 조절해가면서 원하는 느낌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눈사람의 눈과 코, 입에도 색상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눈을 선택하고 새로운 머테리얼을 생성해 주신 다음에 베이스 컬러를 어둡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초코 빛깔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반대쪽 눈도 똑같이 해주고 입도 함께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눈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L, 링크 머테리얼로 동일한 머테리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을 선택하시고 새로운 머테리얼을 만들어주고 베이스 컬러를 주황색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채도를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목도리 부분도 선택을 하신 다음에 U를 눌러서 빨간색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채도를 어둡게 바꿔주시고 조금 더 밝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눈사람의 머리가 너무 일자로 라인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머리 부분도 스커프팅을 이용해서 조금 자연스럽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머리를 선택하고 우측에 Subdivision Surface 모디파이어 위쪽에 마우스를 얹은 다음 컨트롤 A를 눌러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메쉬로 구성되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눈사람의 모양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뷰로 봐주신 다음에 레이아웃 탭으로 들어와 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탭을 눌러서 스커프트 모드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V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V를 누르게 되면 드로우 브러쉬로 변경되게 되는데
대괄호를 눌러서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우 브러쉬를 표면에 그대로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 브러쉬가 지나간 곳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요. 스트렝스 값을 조금 낮춰서 브러쉬의 크기도 키우신 다음에 전체적으로 볼록볼록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각도로 돌아가면서 브러쉬를 그어주도록 할게요. 잘못 그었으면 컨트롤 Z로 돌아가시면 돼요. 이런 부분은 조금 작게 해서 볼록하게 튀어나올 수 있게 여러 각도에서 돌아가면서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양을 잡고 싶으시면 G를 눌러서 그랩 브러쉬로 와주신 다음에 이렇게 이동해 주시면 돼요. 그랩 브러쉬를 이용해서 모양을 변경했을 때는 눈, 코, 입이 떨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각도에서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다시 붙여주시면 됩니다. 고치는 김에 이렇게 띄어져 있는 부분도 조금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옆에서 봐주신 다음에 목도리 부분을 선택하고 R을 눌러서 살짝 기울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모드에서 엑스레이 모드로 봐주신 다음에 앞쪽에 있는 버텍스들도 살짝 내려서 띄어져 있는 부분은 메꿔주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부분이 없는지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우선 저장을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솔리드 뷰에서 렌더 뷰로 바꿀 때 컴퓨터가 과부하가 걸려서 갑자기 파일이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저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Z를 눌러서 렌더 뷰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러운 눈사람의 머리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파트 2 텍스처 작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어서 파트 3에는 눈사람의 손과 초콜릿 단추를 만들고 조명 세팅, 렌더링까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파트에서 만나요.